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. 저도 이제 어제 오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. 이제 복귀했습니다. 자, 이 몇 개인가요? 5억 개. 1.6억 달러 규모입니다. 크라켄에서 거래소에서 익명 지갑으로 익명 주소로 5억 개 XRP가 1.6억 달러는요. 현재 1350원, 환율도 1350원씩이나 되네요. 1350원으로 봤을 때 2160억 8천만 원입니다. 2160억 원어치는 216억 원도 뉴스감이거든요. 2160억 원입니다. 일단 가격을 먼저 보겠습니다. 444.1. 일봉으로 윗골이 좀 달리고 좀 이런 느낌이고요. 그 다음에 자, 한번 RSI 봐드리겠습니다. 2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. 굉장히 패닉 상태입니다. 지금 17까지 내려갔어요. 자, 이때도 18이었고요.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이 20 밑으로 내려가 이 404번일 때도 20 밑으로는 안 내려갔습니다. 근데 이때 내려갔고 또 이때 내려갔고 지금 상당한 지금 공포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뭐 매수 기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또 매수는 고통스러운 건 맞으니까요. 저는 리플 2160억 원이 크라켄에서 익명 주소로 옮겼다. 저는 1차적으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, 개인 주소로 옮겨지는 것은 스테이킹의 신호일 때가 많았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약간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. 왜냐면 자, A는 B다.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어떠한 공식이 있다면 맨사 출신들이 정말 돈을 다 긁어 모아갈 것이었을 것이고요. 하버드 출신들 다 암호화폐로 다 용돈 벌어갔을 겁니다. 서울대 출신들 다 돈 벌어갔을 거예요.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. 왜냐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암호화폐에는 공식은 없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A는 B다라는 100%딱 떨어지는 공식은 없습니다. 공식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초심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리플이 떨어지더라. 아니면 내가 사면 리플이 떨어지더라. 뭐 이런 A는 B더라. 그건 이제 초심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투자라는 게 어려우니까 특히 리플 투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. 고난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찾으려고 하는데 특징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대형 거래소에서 이런 경우는 스테이킹 경우가 많다. 자, 스테이킹은 왜 하시나요? 스테이킹은 이자도 받기 위해서. 근데 원금의 손실은 없느냐? 아니죠. 원금 손실도 있을 수 있죠.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리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리플 가격대로 그대로 되는 거고 또 이자는 이자대로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바닥일 때 스테이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. 꼭대기에서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.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뭐뭐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멘트를 잘 안 하는데 그럴 것 같다.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. 하나만 더.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지금이 바닥인가? 자,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 상방 30%, 하방 30%,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, 하한가가 있습니다. 하한가의 개념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뭐 그럴 수도 있죠. 그러나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한가의 개념은 이거는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개념이에요. 확 떨어질 수 있는데 30%까지 딱 막으면서 다음 장으로 공을 넘기는 거죠. 그런 와중에 그런 투심 또는 아까 패닉셀링과 관련된 그런 투심을 좀 잠재울 수 있고 좀 약간 과열된 것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한가의 개념은 공포스러운 개념인 건 맞습니다만 이 원래의 취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. 상방도 마찬가지예요. 상한가는 기분 좋죠.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딱 30% 막잖아요.
왜냐면 너무 과열되게 되면 이게 투기판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 뭐 따로 무슨 책에 정의된 건 없습니다. 저의 생각을, 저의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께 피력해 드린 겁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이 바닥이냐 이 말이죠.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는 상방하방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그 암호화폐 투자는 상당히 두려운 투자인 겁니다.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영에 수렴할 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. 그리고 상방도 화끈하게 열려 있죠. 그러니까 막 1000%, 2000% 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이 이제 바닥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방도 열려 있고 상방도 열려 있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매력이자 공포스러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중요한 것은 매수는 고통스러워야 한다. 이건 끝까지 다 필기하겠습니다. 매수는 고통스러워야 합니다. 고통을 수반한 매수는 저에게 늘 큰 수익률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저희 투자의 철칙입니다. 제 투자에. 매수는 고통스러워야 된다.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.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2년은 누구나 다 힘들 거라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. 마치 부동산 집값이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. 이거는 이제는 누구나, 제가 굳이 답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.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이 판에서 어떤 승부를 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. 지금이 바닥인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는 진리더라. 매수는 고통스러워야 된다.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기분 좋게 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.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를 때 타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오를 때 탄다는 것 자체가 욕심 부리면서 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올라도 양이 안 차고 이 정도에 올랐다가 여기서 올라탔는데 더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도 양이 안 차고 다시 이렇게 되게 마련이다. 그래서 매수는 고통스러워야 된다.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2160억 원 한화로 크라켄에서 익명주소로 옮겼습니다. 제 달러로 1.6억 달러 규모인데요.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움직임이 될지는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.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의 리플 이동이 있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움직임이 또 펼쳐질지는 같이 한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.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내일 아침 8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